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강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게 취득세 다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재방세 중에서 2장 재산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재산세는 부분적으로 좀 암기할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면 토지에 대한 구분이 조금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좀 까탈스럽고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뭐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죠. 토지 구분 외에는요, 대부분 재산세는 할만합니다.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뭐 단원이 굉장히 포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은 세 문제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올해 26회 때도 세 문제가 나왔는데 다 보편적으로 그냥 쉽게 나왔고요. 25회 작년에도 문항수가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재산세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부담 주는 세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재산세 특징부터 개요부터 볼 건데 페이지 번호는 28페이지고요. 제1절 재산세 개요입니다. 재산세 의의를 보면 이런 표현을 쓰네요. 재산세는 과세 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사용 수익성이 차거나 과세하는 응익세 성격의 조세이며, 우리가 응익세다 그러면 수익력을 가지고 과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유과세로 과세 기준일 매년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는 현재 매년 6월 1일 날 과세하기 때문에 기준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수익력을 가지고 과세하기 때문에 수익세 또는 응익과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요, 성립하는 조세로서 재산 소유자의 지불 능력 등 인적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물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건에 대해서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 우리는 물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현재 재산세는 물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인세도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표현을 보면 재산세는 주로 과세 대상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재산가액에 상관없이 비례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주로 물세 성격을 지녔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인세 성격을 지닌 거 있다. 그래서 현재 재산세는 완전한 물세는 아니고요, 일부 인세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요, 재산세는 재산 보유 사실에 대하여 보유 재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세원으로 하여 재산의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과세권자는 시군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군구 과세권자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는 시군구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나왔던 우리 취득세는 특광도가 과세권자라면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권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한 네 번째, 현황 부과의 원칙에 따라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한다. 항상 우리 세법은 사실주의,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등기 유무, 허가 유무 관계없이 사실에 입각해서 과세가 있다. 물론 공부상의 기록 내용과 실제 사용한 내용이 상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자도 매년 재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재산세는 다 사실상 현황이다. 주의할 점은 우리가 등기되고 허가받은 건물만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무허가나 미등기 토지 건물도 보유한 자는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재산세에 대한 의의를 쭉 한번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재산세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고 시군구세 또 보통세다. 보유과세로서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고 수익력을 차는다. 수익세, 사실주의고 사실상 현황이다. 그리고 응익과세, 물세지만 일부 인세가 있다. 뭐 토지는 나중에 합산과세가 있고요, 나머지는 개별과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산세 특징은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특징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과세 주체에 나와 있는데, 과세 주체는 과세 대상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재산세 과세권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지방세 특징은 주소지다, 소재지다.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취득세도 소재지 관할 이런 말 썼고요. 재산세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군구, 즉 소재지 관할 시군구다. 항상 국세는 주소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방세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주체에 대해서도 봐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과세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열거주의라고 해서 법에 정한 것만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열거가 되지 않은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열거된 걸 보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째, 토지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다음 뭐 있으면 또 과세할까요? 건축물이죠. 그래서 건축물을 소유하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땅을 소유하면 토지분 재산세, 건물을 소유하면 건축물 재산세입니다. 자, 참고로 토지는 몇 월 달? 몇 월 달에 고지한다? 9월입니다. 해마다 9월 달 되면 토지분 재산세 내십시오 해서 집으로 고지서가 오는데 이 재산세는 고지징수예요.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때 되면 세금 납부하십시오 해서 집으로 고지서가 와서 여러분들 한 번씩 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9월이라면 건축물은 몇 월일까요? 그렇죠. 7월입니다. 7월 달에 건물분 재산세를 고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 있다. 상가 건물은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용 토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가용 건물은 건물분이니까 몇 월 달에 고지하고 7월에 재산세 내십시오. 고지하고요. 토지분은 따로 계산해서 9월 달에 재산세 내십시오. 그래서 7월에는 건물분 중심으로 9월에는 토지분 중심으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토지가 나대지다 또는 잡종지다, 임야다 그러면 땅만 존재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대지든 잡종지든 농지든 임야든 9월 달에 토지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만약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은 따로 7월 달에 고지하지만 토지만 존재하면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땅을 갖고 있느냐 건물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지 주택 부수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속에는 주택용 토지는 제외하고요. 건물에는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이 제외한다는 거는 이 토지 건물로 과세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과세하느냐?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요.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용 건물과 주택용 부수토지는 이 토지 건물의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포함된다? 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택은요. 가격에 따라서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인세를 과세합니다. 우리 4단계 그러면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싸면 0.1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가격이 비싸면 0.4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좀 비싼 거는 좀 많이 부과하고 싼 거는 싸게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0.1에서 0.4까지 몇 단계 초과인세? 4단계 초과인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주택의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용 건물과 주택용 토지가 있다면 주택용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건물하고 토지를 통합해요. 그러면 위에 나오는 상가 건물과 토지는 건물대로 토지대로 따로 부과했다면 주택의 특징은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따로 과세하지 않고 합산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 반에 대해서는 7월 달에 고지하고요.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9월에 고지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주택은 반반씩 고지해요. 그러면은 2분의 1은 7월에 내십시오. 나머지 반은 9월에 내십시오. 이렇게 각각 두 번을 따로따로 고지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자는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전체 산출세액에 반반씩 고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우리 주택분 재산세 낼 때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게 분명 몇 월 달에 방금 몇 년 얼마 전에 내본 것 같은데 또 재산세 고지서가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납세자들이 조금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7월 달에 반고지한 거예요. 그래서 반 내고 9월 달에 또 내십시오. 이렇게 위에나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 7월, 토지 이렇게 9월 이렇게 하듯이 주택은 전체 산출세액에 반반씩 고지해서 나눠서 고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은 주택은 이 토지 건물에 속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주택은 주택용 건물과 부수토지를 여기에서 제외하고 따로 주택에 대해서 과세한다. 대부분 우리 부동산을 세 개를 했다면 처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장만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택을 장만해요.
그래서 주택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요.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중 어떤 거 취득합니까? 뭐 개인 취향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땅을 좋아해서 땅을 살 수 있고요. 어느 사람은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가 건물 사가지고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고정 수입이 있는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